자,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데 이제 교재를 3권을 보잖아요. 6학년 2학기 최상이랑 중학교 1학년 2학기 센 B랑 그리고 2학년 1학기 개념을 이렇게 3권을 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개념을 한 권이 끝날 때까지 3권 중에 한 권이 줄어들 때까지는 좀 천천히 나갈 거야. 알겠지? 근데 1학년 2학기 센 B가 마지막 대단원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게 빨리 끝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2학년 1학기는 맛보기로 챕터 하나만 나갈 겁니다. 저 유튜브에 나와요? 너네 목소리가 나올 것이야. 아, 욕쓰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실판만 보여요. 칠판만 나와요. 뭐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해주는 아이들과 녹화를 하면 나도 재밌어. 근데 막 그게 아니라 엄청 조용한 애들 있지. 반응 없네. 난데? 뻥치지 마. 아, 얘지. 야, 얘래. 아, 근데 아름다운 얘리. 아니 예린이도 너네들과 같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얘도 시끄러워지는데 너네가 없으면 예린이는 차분해.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이제 첫 번째 유리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뭐죠? 뜻. 그렇죠. 뜻풀이에요. 뜻풀이. 그럼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공부하는 것인데, 얘들아, 정의를 공부하는 것인데,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걸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 그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분모가 0인 거 본 적 있어 없어? 분모가 0인 거 본 적 없어. 그래서 이때 조건은 0이 아니어야 해. 알겠습니까?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은 유리수일까요? 왜요? 맞습니다. 1분의 3 혹은 뭐 2분의 6 혹은 뭐 그런 것들. 그지? 그럼 얘들아 0은 유리수일까요? 맞죠. 왜냐면 뭐 4분의 0, 5분의 0, 10분의 0, 마이너스 8분의 0. 분자만 0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도 다 유리수입니다.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는 유리수인가요? 네, 마이너스 3분의 6. 그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것들. 그지? 그럼 얘들아 2분의 7 유리수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분수니까. 그지? 마이너스 4분의 3 유리수인가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유리수가 뭔지 알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 3이라고 하는 수 있잖아. 이 3이라고 하는 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 파트에서 양의 정수라고 배웠어. 기억나? 그럼 양의 정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자연수라고 해. 자, 우리 0은 그럼 그냥 정수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2는 그럼 뭐죠? 음의 정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양의 정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도 유리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수는 아니잖아. 정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수는 아니지만 분수꼴로 나타낸 수라서 유리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분류해 볼 건데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수는 누구 있어요? 양의 정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정수 아닌 아이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정수가 아닌, 그렇죠.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럼 정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죠. 0을 기점으로 자연수가 되는 양의 정수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음의 정수, 이렇게 종류가 있었다. 요 말입니다. 요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수를 구조화해낸 수체계를 나타내는 이름 중에 하나야. 알겠지? 우리 그 과학 시간에 이제 장기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소화기관 이런 거 얘기해. 소화기관 또 뭐 있어?
배출기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체계라고 표현을 소화체계 뭐 이런 게 그런 체계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리수다. 유리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빨리빨리 대답 안 해?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소수를 공부해 볼 거예요. 얘들아, 소수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인 거 말고 분수 말고 소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0점 몇, 뭐 3점 몇, 뭐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소수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수들은 다 0.1이든 뭐 2.3이든 마이너스 4.72든 등등등 다 얘네들은 요 끝이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100개로 나눴든 10개로 나눴든 1000개로 나눴든 다 나눈 것 중에 그 값을 다 매길 수 있는 값들이었어.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수 중에 끝이 정해져 있는 종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한 개가 정해져 있어요. 유한소수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선생님이 위에다가 쓴 소수들이요. 알겠어요? 뭐 0.3, 3.14, 3.1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아. 끝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유한소수를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유한소수들은 얘들아 우리 요 0.1이라고 하는 수 봐봐. 이거 10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10분의 1은 지금 오늘 처음 배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2.3이라고 하는 이 소수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10분의 23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4.72라고 나타내는 너도 소수로? 맞습니다. 470. 뭐 약분 되면 약분 되는 거 쓰면 되겠지만 일단은 자, 그럼 이 유한소수는 죄다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할 건데 그럼 유한소수가 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유한소수 말고? 그렇지. 무한소수가 있겠다. 얘들아, 근데 나만 덥니? 너네 안 덥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대표적인 무한소수. 우리 1학년 2학기 때 원주율. 3.141592. 그래서 계속 뒤에가 땡땡땡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 그것을 끝을 우리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나타냈었어요. 그죠? 이게 원주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소수인 거예요. 무한소수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소수점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계속 나가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14, 뭐 15, 92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얘를 다 끝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 얘는 통통 털어서 파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런 소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한소수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 무한소수 중에서 얘네들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분모가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무한소수 종류들 중에서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소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어떤 정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읽어보자면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인 소수? 유한계. 그러니까 끝이 정해져 있어요. 뭐 분모가 10이든 분모가 100이든 분모가 1000이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자, 두 번째. 무한소수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계속 나간다 이 말인 거야. 계속. 알겠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소수의 두 가지 종류도 공부를 했어. 이제 소수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는 일단 오늘은 유한소수에 대해서 집중해 볼 거야. 알겠지? 유한소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0.1이라고 하는 이 소수를 10분의 1로 데려왔어요. 맞아요? 자, 2.3이라고 하는 유한소수를 10분의 23이라고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72라고 썼지만 다른 거 한번 해보자. 1.72라고 하는 요 유한소수는 100분의 172라고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100분의 172는 약분이 된다? 뭘로 약분돼? 너 어디 봐? 여기 봐야지. 뭘로 약분돼 얘? 2로? 일단 2로 해볼게. 그럼 50분의 2, 8의 16, 2, 60 이렇게 되나? 한 번 더 돼요. 뭘로 돼요?
이 25분의 43 이렇게 되네요. 더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유한소수들을 분수로 다 나타냈는데 이 분수의 형태가 다 어떤 상황이야? 기약분수인 상황이야. 맞아? 그래서 유한소수들을 기약분수로 만들어낸 상황에서 자, 얘 분모 봅시다.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 되는 거 보여요? 자, 두 번째 유한소수 또한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분수 또한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 곱하기 43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한소수들의 특징은 뭐냐? 분수로 나타냈는데 그냥 막 분수 아니고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돼. 알겠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어떤 유한소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유한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낼 때 기약분수인 상황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 2 또는 5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2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2 3개만 있어도 되고요. 5 2개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 2나 5만 존재하면 그것은 다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유한소수는 선생님 죄다 유리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한소수는 그 유리수 중에서도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분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 분모를 2나 5분인 소인수 분해를 할 건데 그냥 소인수 분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분 안 나는 상태로 소인수 분해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어떤 분수로 만들어 놓고? 기약분수로 만들어 놓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소수입니다. 맞죠? 10이든지 100이든지 1000이든지. 그래서 뭐 10분의 3은 0.3이고 100분의 27은 0.27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낸다면 분모의 소인수가 항상 뭐랑 몇 분이에요? 2랑 5분이에요. 그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분수로 나타냈을 때 무한소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는 거 데리고 와볼까? 3분의 1. 얘들아. 그럼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거야. 소수로. 그럼 얘 소수로 나타내면 원래 우리가 1 나누기 3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요거 나누기 해볼게. 1 나누기 3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얘는 0. 여기 0 들어오고 3 써서 9 되고 또 0 소환해서 3 써서 9 되고 또 0 소환해서 3 써서 9 되고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이거 계속 쭉쭉쭉 이렇게 갈 거야. 그지? 계속 3333 가겠지만 그럼 0.33333 가는 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한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맞아? 그럼 이 무한소수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 없었어? 우리가 뒤에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수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는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무한소수를 가지고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로 만들어 놓고 기약분수인 상황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를 제외한 다른 수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무한소수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2랑 5를 제외한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예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얘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1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는 일단 기약분수인지부터 판단할 거야. 얘 기약분수 맞아? 주아야! 잘했어. 너 안 오는 줄 알았네. 안 오는 줄 알았어. 들어가. 자, 그럼 14분의 3이라고 두었을 때 얘들아 얘 기약분수인 거 확인한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죠. 누가 있어요? 그럼 얘는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이렇게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27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어. 자, 그럼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얘가 기약분수야, 기약분수가 아니야?
기하분수가 아니야. 그럼 일단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기하분수로 먼저 만들어 놓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할 거예요. 그럼 9를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유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왜요? 맞아요. 이해됐어? 쉬워, 어려워? 이거야. 그럼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분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얘네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모분의 세모라고 하는 유리수가 있었어. 얘들아. 네모분의 세모라고 하는 유리수가 있었고 네모는 당연히 0이 아니에요. 그럼 얘에서 얘가 기하분수래. 그럼 얘가 기하분수인 상황에서 유한소수이려면 어때야 되고 무한소수이려면 어때야 되는지 판단할 거야. 이미 기하분수라는 거 내가 오케이 확인했어.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모가 분모죠. 네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있으면 됩니다. 이름 유한소수예요. 선생님 근데 왜 하필 2랑 5예요? 자, 2랑 5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랑 5가 있을 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무한소수이려면 네모의 소인수가 누가 있으면 돼? 누가 없으면 돼? 2나 5가 아니면 2나 5가 아니고 뭐 3이 있든 7이 있든 11이 있든 13이 있든 이딴 것들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무한소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가볼게요.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10쪽에 나 왜 이렇게 더워? 나만 더워? 10쪽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쪽에 1번으로 가보실게요. 다음에 분수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 지울게, 얘들아. 자, 얘네 다 지우면 니네가 학습일기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배웠어요? 유리수 배웠고, 유한소수 배웠고, 무한소수 배웠어요, 우리 지금. 네, 자, 그럼 1번 봐보세요. 다음은 분수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50분의 3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거야.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요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요 상황에서 50분의 3을 얘가 소인수분해를 한 것 같아요, 분모를. 그래서 a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이 되었습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50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50이라고 하는 수를. 그럼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얘 때문에 a가 2였구나. 요걸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a 자리에 2 들어갑니다. 그죠? a 자리에 2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10의 거듭제곱이 돼야지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5는 이미 2개가 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나는 2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랑 5랑 같은 개수로 모여야지만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2가 한 개가 더 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2가 한 개만 더 오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도 2를 똑같이 곱해줘야 돼. 분모한테만 곱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크기가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사이좋게 2를 곱합니다. 그럼 b가 2가 되겠네요. b가 2가 됩니다. 그럼 b가 2가 되는 순간 얘들아 우리 분모는 뭘로 바뀔 거냐면 100으로 바뀔 거고 분자는 6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100분의 6이 됐어요. 그럼 c는 100이 되겠네요. c는 100이 됩니다. 그리고 D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D는 이제 요것을 유한소수로 나타낸 0.0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했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 다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유한소수의 밑줄 쳐. 유한소수의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기하분수일 때 기하분수인 거 확인하고 기하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 그렇죠. 2나 5만 있어야 돼. 2나 5분인 수. 일단 기하분수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밑줄 치고 이거 적어주세요. 다음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하분수인지 확인을 하시고 기하분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쟤네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지금 테스트 시간인데 56분의 3인가?
다음 3번이 2 곱하기 5제곱 곱하기 9. 2 곱하기 5제곱 곱하기 9 그리고 36. 4번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4. 5번에 150분의 81. 자, 그러면 분수들이 이렇게 왔어. 유리수들이 이렇게 왔어, 얘들아. 유리수들이 왔는데 그 유리수들이 유한소수인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유한소수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하분수인지부터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가볼게요. 30분의 70 기하분수인가요? 기하분수 맞죠, 그죠? 이 기하분수 맞습니다. 그럼 기하분수가 맞으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기하분수 맞으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7이 왔어요. 자,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는 있어. 근데 또 다른 애가 있어. 누가 있어? 3이 있어. 그럼 얘 유한소수야, 유한소수 아니야? 유한소수 아니야. 2랑 5 말고 다른 애가 있으니까 유한소수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2번 가볼게요. 56분의 3입니다. 56분의 3 기하분수입니까? 기하분수 맞아요. 그럼 이제 56 먼저 소인수분 해볼게요. 56은 7, 8에 56이니까 7 곱하기 8, 2의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바꿀 거야. 그치 얘들아? 분모의 소인수 2가 있는 건 맞아. 그치? 근데 2 말고 다른 애가 있어. 누가 있어? 7이 있어. 그럼 얘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무한소수야. 탈락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3번 가보실게요. 3번은 기하분수 맞습니까? 기하분수 아니에요. 일단 얘가 먼저 약분을 해야 돼요. 9, 1은 9, 9, 4, 36 약분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한 번 더 약분이 되네요. 2, 1은 2, 2는 4 요렇게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분모는 지금 1하고 1 생략하면 5밖에 없어. 기하분수 만들어놨더니 분모가 5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유한소수야. 그치? 분모에 5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유한소수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번에 4번 가보실게요. 4번도 일단 기하분수인지부터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얘 기하분수예요? 기하분수 아니에요? 기하분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는 4 이렇게 일단 기하분수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분모의 소인수 확인할 건데 5 있는 건 확인했지만 5 말고 다른 애가 있어. 누가 있어? 3이 있어. 그럼 얘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이번에 5번 가보실게요. 자, 5번은 기하분수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뭘로 약분되나요? 3으로 일단 할까요? 그래서 3으로 약분했더니 3, 5, 15, 다음 3, 2, 6, 3, 9, 27 이렇게 되네요. 아니네. 3, 7에 21. 3, 7에 21. 3, 7에 21. 자, 한 번 더 약분돼? 안 돼. 그럼 이제 얘 가보자. 얘는 가볼 것도 없지. 50은 곱하기 2 하면 100되니까. 유한소수 맞죠? 그죠?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50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7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그럼 얘는 2도 있고 5도 있으니까 누가 봐도 유한소수.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3번 가보실게요. 3번에 별표 3개. 아니, 왜 안 시원해? 안 말라가지고. 자, 가보실게요. 220분의 3. 220분의 3 곱하기 x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얘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그 소수가 뭐였어? 유한소수였어. 그럼 또 유한소수 밑줄 쳐. 유한소수 밑줄 치고 또 뭐라고 써? 기하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라고 또 적어놔 빨리. 기하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 그러면 나는 220분의 3이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220분의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220분의 3 봐봐. 220분의 3은 기하분수 맞아? 기하분수 맞아. 그럼 기하분수 맞으니까 220부터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그럼 220을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20분의 3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없어 얘들아. 하얀색 분필이 없네. 미안해. 노란색으로 할게. 자, 봐봐 얘들아.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였고요. 그것 곱하기 x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안에서 분모는 일단 2랑 5라고 하는 소인수분해는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쓸데없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죠? 그럼 11을 x가 약분해서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됐어? 11이 사라지기만 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11을 약분할 수밖에 없는 수다라는 걸 눈치채야 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x의 특징은 어떤 거냐? 11의 배수여야 한다. 요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걸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11의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를 찾으면 돼요. 누구야? 110밖에 없지. 아, 하얀색이 없구나.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110이 가장 큰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x의 값을 말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110이 되겠다. 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4번을 가보실게요. 4번도 3번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데, 얘들아. 4번 봐봐. 두 분수가 있습니다. 78분의 13, 그리고 110분의 3. 4번 보세요, 여러분. 78분의 13이라고 하는 분수가 하나 있고요. 110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연수 n을 곱해서 소수로 나타냈더니 모두 유한소수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n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n을 곱했는데 둘 다 무슨 수였으면 좋겠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대. 빨리 유한소수 밑줄 치고 글 써. 둘 다 유한소수였으면 좋겠대요. 유한소수 밑줄 치고 다 글 써주세요. 뭐라고 써야 돼? 맞습니다. 뭘 적어? 좋아요. 자, 그래서 78분의 13이니까 78을 먼저 뭐 할 거야? 소인수분해를 할 거야. 왜냐면 78분의 13은 기하분수 아니네.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기하분수부터 만듭시다, 얘들아. 그럼 얘 여기로 데려올게요. 여기로 데려와서 6분의 곱하기 n이네요. 맞아요? 그럼 6분의 1에서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돼야겠네? 근데 얘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들아, 지금 요 상황에서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누가 불청객이야? 3이 불청객이야. 그럼 n이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약분해줘야 돼.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에서의 n은 3의 배수인 거구나. 요걸 눈치채면 돼요. 맞아요. 요렇게 얘를 약분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110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는요. 기하분수인가요? 네. 그럼 기하분수니까 마찬가지로 110이라고 하는 분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이 될 거고 곱하기 n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얘들아 2랑 5는 있는 게 보이는데 누가 있어? 11이 있어. 그럼 11을 어떻게 해줘야 돼? 네, 그렇죠. n이 11을 약분해줘야 돼. 그럼 n은 뭐야? 11의 배수입니다. 그럼 얘들아 둘 다를 모두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그 미지수는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여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n은 33의 배수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n은 3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에 것도 약분하고 밑에 것도 약분한다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33의 배수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이 궁금해요. 그럼 33의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33이지. 그래서 3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껌이죠 뭐. 근데 숫자가 대답 안 하면 자, 5번 별표 5개. 아니었는데 그거 나 방구에서 답이 무려 5. 맞아. 뭐? 방수도 미치는데. 아, 그래? 연이가 나와가지고 막 별이 장수 돌침대? 장수 돌침대? 옆에 아파트에 차에도 나도 불러. 자, 5번! 아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네. 내가 그거를 이제 휴가 때. 네. 내 선생님 신랑한테. 네. 아니, 이거 우리, 일본 선생님, 일본어 갔잖아. 일본어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가차가 엄청 많죠. 유니버셜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 팝업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야스레이즈도 갈 거예요. 다 거기에 막 나한테 갈 거예요. 그 분장 코스프레를 하고 막 다 그러고 온 거야. 나 사소니까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이게 가는데 나는 이제 니네가 말해줘서 아니까 저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막 초록색 머리랑 막 대전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신랑한테 이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이거 지금 애들 사이에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넷플릭스에 그 신랑이 그걸 튼 거야. 안 샀어. 근데 그 튼 거야.
지금 신랑 완전 빠졌어. 여기까지 봤는데요. 몰라. 혼자 그거 보고 난리도 아니야. 선생님은요? 나 안 봤지. 왜요? 선생님 저 이기 뭐라고 숙제 주셔가지고 그 약간 코스프레 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모자 이렇게 약간 근데 몇 명 있었어요 코스프레 한 사람? 엄청 많았어. 그냥 하기는 1학년 20명 넘어 그냥 다 1학년 나간 거 같아. 되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인형을 쓰고 있는 거 아니면 약간 진짜 초록색 머리. 그냥 머리에 가발 쓰고. 와 대박. 진짜 성우님. 인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성우님 진짜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몰라. 그냥 내가, 이거 우리 애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다. 네. 다람쥐 같다. 아무튼 그래서 데려가라. 내가 인형 많이 사올게. 너무 웃겼습니다. 자,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다. 자, 그럼 유한소수 밑줄 치고 빨리 또 써. 써, 빨리 이제. 아니 너무 소소한. 어? 아니 너무 무슨 소소하네. 왜 저래? 어? 왜 저래? 뭐라고? 근데 소소하는데 약간 어. 약간의 삑사리가 나는데. 그랬어? 자, 빨리 이거 소수 써. 유한소수. 근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건데 그게 15 미만의 자연수 x의 개수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5 미만의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x가 일단 1이어도 되죠. x에 1 집어넣어도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x가 2여도 되나요? 2여도 되죠. 왜냐면 2의 세제곱분의 7이니까. 그럼 x가 3이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x가 4면 되나요? 안 돼요. 그치. 되죠. 25 곱하면은 100 되잖아. 4 되지. 2의 4제곱이 되는 아, 거잖아. 그래도 되죠. 어? 8도 되죠. 돼요. 자, 그럼 5 되나요? 당연하죠. 6은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니까요. 3이 있어요. 그죠? 7 되나요? 안 돼요. 돼요. 왜요? 7이니까요. 7이 되면 약분이 되니까 7 가능하지.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모가 없어지니까 7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 내가 별표 5개를 칠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7은 무조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분자에 있는 7을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너네가 더불어서 8도 되는 거 아닙니까? 8 되죠. 2의 세제곱이니까요. 9는 되나요? 10은요? 무조건 되죠. 11 될까요? 12는요? 왜 안 돼요? 3 있잖아요. 3 있어요. 13은요? 안 돼요. 14는요? 돼요. 왜 돼요? 7 있어요. 7이 있어요. 원래 14 안 되는 건데 여기 7이 분자에 있으니까 14도 된다. 이것 때문에 별표가 5개였어요. 자, 15는 추가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 개수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답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별표 5개. 개구리. 빠졌어요? 다행히. 근데 6기는 진짜 봐야 된다고 말해. 7기는 재미가 없어요. 6기? 알았어. 6기 알았어. 6기 보라고. 네, 근데 이 진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거 OBA 이런 자, 문제 읽어보세요. 시작. 분수 9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7이 된다. A가 90분의 X보다 크고 7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A는 B의 값을 구하세요. 예, 가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유한소수라고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기하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수. 맞아요. 기하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요, 90부터 소인수 분해를 쓰세요. 사진 안 찍어. 안 찍었어. 내가 자, 얘들아, 90을 소인수 분해할 거야. 그러면 3으로 소인수 분해해서 30, 10 쓰고, 250.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였어. 근데 요것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7이래. 잘 봐. 근데 요것이 또 유한소수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요 불청객이 뭐야? 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3의 제곱이 얼마예요? 9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9가 너랑 약분이 된다. 됐어? 그럼 A는 9의 제곱인데 9의 배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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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 배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9의 배수를 약분하고 나서 뭐가 나왔어? 7이 나왔어. 63! 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7을 인수로 가지면서 9의 배수다. 그러니까 7을 약수로 가지면서 9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죠? 그럼 A는 얼마라는 거예요? A는 9의 배수이면서 약분했을 때 7이 남아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63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63이 되었습니다. 그럼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2랑 5만 남아있어요. 그럼 B 얼마예요? 1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찾았어요. 문제에서 A 빼기 B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3.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돼, 안 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학습일기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13쪽까지 다 풀 거예요. 9쪽부터. 오늘 2학년 1학기는 오늘 숙제로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 안에 13쪽까지 다 풀고 틀린 것까지 끝내야 돼. 알겠지? 학습일기권에서 얼른 정리.